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나요? 네, 그 두 번째 클립은요. 전반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의 본질적인 파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라는 설문지에서 다뤄봤듯이 문제라는 게요, 보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1등으로 나왔던 게 여기 나오는 취업이죠. 그죠? 네.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자아 개발할 것인가. 물론 이게 이제 취업이랑 연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가족적인 문제도 있겠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도 있겠고, 사실은 문제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 차원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 아직 대학생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면 이제 기업, 회사 차원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것들을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략의 문제라든가, 그죠? 물론 이것은 자영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팀워크의 문제들. 왜냐하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하나는 역시 개인적인 문제에 마찬가지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상대편이 있는 어떤 협상 문제들. 이런 문제들과 직면을 한다는 거죠. 혹은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직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할 일이지만은 이 사회 차원의 문제는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냥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계속 저성장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내에서 이 사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세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성장의 문제고요. 고령화의 문제고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출산의 문제죠. 어쨌든 이런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개인적, 회사적, 혹은 기업적, 혹은 사회적인 어떤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좀 그 중간쯤 가면은요, 기말고사 이후에 이걸 가지고 현실을 좀 다뤄보는 어떤 그 이해의 시간을 좀 갖기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취업과 관련해서 경기는 나아질까? 혹은 현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면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요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뭐 흔히 말하는 소득 양극화 문제, 정말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걸까? 이런 문제들요.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죠. 아마 여기에 관한 여파는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겁니다. 최저임금 이슈라든가요. 혹은 내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 나 때에는? 왜냐하면 고령화라면서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라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을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룬다는 거고요. 그래서요,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파악하고 다루는 우리 과목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과목이고요. 기본적으로 관점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고사 보기 이전까지 요 논리학적 혹은 이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해요. 아마 이 슬라이드 끝나면 이 3주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있는 현상들을 잘 파악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번 다뤄봐야 돼요. 그리고요, 아까 개인이나 회사 차원이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인간관계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상대편이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협상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인 문제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고사 이전까지, 중간고사 부분까지 요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으로 옮기면, 자, 경영학적 논리학적 관점이죠. 우리 그러면 중간고사 이전까지 뭘 배울 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요거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요, 막 영어로 제가 써놓고 그랬는데, 저희 이제 교양이잖아요. 교양대학에서 이걸 반드시 가르쳐라 라는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고요. 평소대로라면 중간에 이제 교양대학에서 한 번쯤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체크를 해요. 이거 배웠나? 이렇게 해요. 뭐 예를 들면 팩트 베이스 배웠어? 하이포테시스 드리븐이라는 건 이제 가설을 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요거 배웠나? 이렇게 설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여서 이번 학기에는 아마 설문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배웁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툴,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퍼스널 어빌리티, 베이직 스타일, 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자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기부터. 뭐부터 시작해요? 퍼스널 어빌리티.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개인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죠? 개인의 역량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앞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창의가 필요하는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일로 넘어가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일단 개인적인 역량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역량에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Positive mind, experience, knowledge. 영어로 써놨네요. 한국말로 하면은 긍정적인 마인드죠. 그죠?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두 번째가 경험입니다. 세 번째가 지식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 여기부터 다룰 거예요. 퍼스널 어빌리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뭐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 스타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베이직 스타일이라는 게 네 가지예요. 이것도 시험에 낼 거고 나중에요. 물론 자세히 가르쳐 드릴 겁니다. 팩트 베이스, 미시. 미시라는 건 약자예요. 약자예요. 예. 그 네이티브한테 미시라고 하면 몰라요. 약자입니다. 예, 약자고요. 예. 하이포테시스 드리븐이라는 거는 가설치 향이죠.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예, so what, why so라는 거는 그 결론이 뭐고 그 결론이 어떻게 그 유도된 거지? 예, 라는 것들을 이제 그 베이직 스타일로 깔고요. 자, 요거까지 이제 다 배운 다음에 중간고사 이제 직전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수단들을 배웁니다. 일종의 이제 툴, 스킬이라고 하고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스왑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건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뭐 난 자영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뭐 별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자영업을 해도 필요는 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말씀드린 대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무역공사 같은데 이제 시험 보는데 어떤 상황을 주고 수학 분석을 하라 이렇게 난 적도 있어요. 그럼 수학 분석이 뭐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학 분석이 뭐다? 이게 툴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뭐냐면 사안이 복잡해서 막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로직 추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예, 로직 추리라는 툴인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왜 효과가 있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고사에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3주차부터는요. 뭐 배운다고요? 예, 퍼스널 어빌리티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 가셨죠? 그죠?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 창의적 문제 해결, 저희 두 번째 시간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이제 후반부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희망컨대는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 전에 우리 그 교양대학에서 배우라고 했었던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 스타일 툴까지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래요. 원래는요. 그 강의 전체적인 편제를 아마 선생님 교수님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교수님은 이제 여기서 끊어요. 이렇게 우리 요 경영학적 논리학적 관점으로 한 학기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또 단연간 맡아서 좀 해보니까 그 실제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다른 툴들이, 다시 말하면 학문 간의 어떤 그 융합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때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요 그 관점들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배우는지 아시겠죠? 제 3주차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고, 제 3주차 퍼스널 어빌리티부터 이렇게 개인적인 역량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